야선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금은 미국 정부의 수급 요인 때문에 조금 꺼려지고 금리와 은행주 그리고 미국 모기지 채권 관계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면서 저금리 기조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 차로 인해 금리 상승 이벤트가 올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상원하고 하원을 다시 차지한 지금 중앙은행에서 장기 금리를 찍어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를 찍어 누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정부하고 의회가 민주당이 다 집권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강력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하고 통화 정책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제학에서 그걸 팔러시 믹스 정책 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재정도 부양, 통화 정책도 부양 이러는 것이죠. 근데 경제가 좋을 때는 아주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버블로 간다 그러면 경제는 재정은 긴축, 통화 정책도 긴축. 그러니까 정부는 세금 더 걷고 중앙은행은 금리 올려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경기 침체도 막고 그다음에 이제 버블이 발생하는 것도 막고 하려 그러면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도 좀 쓰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은 미국에 다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막 늘려가지고 경제를 좋아지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기본이 아니고 저소득층한테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국민 복지도 올라가면서 경제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정책은 이쪽으로 전체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돈을 풀게 되는데 어쨌든 돈을 많이 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결국은 넘쳐서 전체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쪽 말고 이쪽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주가도 엄청 올랐고 집값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쪽에 푼 돈이 결국은 다 흘러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버블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럴 때 정책 조합은 재정은 너무 부양적이니까 이제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은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갑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연준이 연방기금리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기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긴축이 있을 거다. 추가적으로 완화 정책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있을 건데 올해는 안 하더라도 내년에 하게 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긴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짜리는 지금부터 10년 동안의 어떤 평균적인 중앙은행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보면 지금이야 이러지 중앙은행이. 근데 앞으로 확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연준은 그렇습니다. 금리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올려요. 정말 인정사정 없이 올려버립니다. 여론이 집값 떨어지는데 그만 올립시다. 전혀 관계 안 하고 그냥 막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의 연준의 정책은 지금이야 저러고 있지. 근데 돈 풀려가지고 이쪽에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돈이 풀려나가면서 미국 경제가 버블 위험까지 가게 되면 연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금리를 올려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년짜리 금리는 이 10년 동안의 연준의 행동의 평균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 맞죠. 이미 지난주에도 10년짜리 국채금리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연준이 찍어 누를 거냐. 옛날에 버냉키 같은 경우, 버냉키 의장의 경우에는 양적 완화하면서 장기채를 사서 금리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떨어뜨렸는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자산 가격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을 한 걸 다시 올려야 됐고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를 끌고 내려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자산 가격을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버냉키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건 진짜 비전통적이고 일시적으로 쓰는 정책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자산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장기 금리를 밀고 내려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주신 게 금리, 은행주, 모기채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은행주 주가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대형 은행들이 예대 마진에 의해서 수익이 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예대 마진이 50% 정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돈 버는 것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 80% 되나요?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차이가 있는데 이만큼 마진만큼이 은행에 이익이 될 겁니다. 그걸로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전산도 갖추고 하게 되는 것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제로 근처까지 내려가게 되면 예대 마진도 같이 줄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이게 예대 마진이 1.5% 포인트 정도 아마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어느 나라든 은행들의 수익이 현저하게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내려가 버리면 뭐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정책 쓰고 일본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은행이 실제로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은행 주가가 뭐 20, 3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망하는 은행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이 예대 마진하고 조금 무관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은행은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돈의 값이 올라가주면 당연히 은행이 좋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은행주에는 무조건 좋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대출해준 기업들이 부도가 나버렸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은행주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특히 장기금리 중심으로 떨어지면 확 많이 떨어지면 은행주 주가가 폭락하고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은행주를 전 세계적으로 경기에 가장 민감한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 좋으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주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그 대출해준 데서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은행이 그만큼 이익을 많이 받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모기지 채권에 대해서도 좀 말씀. 모기지 채권은 질문하신 맥락이 정확하게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추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은행주는 주식이고 주식이 할까 아니면 그 금융과 관련된 주식, 은행주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고 금융과 관련된 채권, 모기지 채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장기 채권은 뭐 단기 채권도 그렇습니다만 한 번 사면 거기서 내가 만기까지 가져가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가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딱 정해지거든요. 시장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나는 여기서 산 채권에 만기까지 가져가게 되면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은 딱 정해져 버립니다. 네.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팔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자 얻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거기서 플러스 얻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건 단기적인 효과이고 네.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산 채권의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내가 받는 이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더라도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 떨어진 가격이 다시 돌아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내가 만기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가격은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채권의 금리하고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만기가 가까워지면 가격이 다시 원본 수준으로 회복하는 그런 에이징 이펙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기 채권은 이제 뭐 지금 사시면 내가 만기까지 가져가겠다 생각하시면 그거는 지금 금리에서 고정되어 버리는. 그러면 좋은 건 뭐냐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경제가 좋아지겠죠.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는 좀 늦추고 좀 짧은 채권. 그러면 짧은 채권은 만기가 짧게 돌아올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기가 돌아오면 내가 언제쯤 긴 채권의 금리를 장기 채권 한번 사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채권으로 흔히 롤오버라고 하죠. 롤오버 시켜가다가 적당한 시기에 장기 채권 금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면 사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